안녕하세요. 아이에다 마스터 교환 이진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수영중학교 교사 손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전초등학교 교사 김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전초등학교 교사 이진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 가속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세상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공지능이 수많은 학습 자료와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또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인 네이버 데이터랩과 썸트렌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뉴얼 영상 시청하시죠. 지금부터 네이버 데이터랩 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데이터랩 전용 앱은 없지만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업 도구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네이버 데이터랩을 입력합니다. 검색을 누르면 상단에 네이버 데이터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뜨고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소창에 데이터랩.naver.com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보통 이런 데이터 활용 도구는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 데이터랩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대중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연령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메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지역 통계, 댓글 통계 이렇게 총 4가지의 큰 메뉴가 이루어져 있고요. 데이터랩 홈에서는 쇼핑 분야별 클릭 주의와 분야별 검색어 현황을 일별, 주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검색어 트렌드는 저희가 수업에 활용할 메뉴인데요.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특정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싶은 주제군을 설명할 수 있는 주제어를 정하고 입력합니다. 최대 5개까지 주제어 설정이 가능하고 주제어에 해당하는 모든 검색어를 컴마로 구분하여 최대 20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도덕 시간에 사람들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도를 조사한다고 할 경우 주제어에 양성평등을 넣고 뒤에 성평등 또는 젠더 이퀄리티 등을 추가하여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참고로 띄어쓰기는 무시하고 입력하며 앞에 양성평등을 입력했을 경우 뒤에 양성평등, 양성 띄우고 평등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제어를 알아보고 싶은 기간, 범위, 성별, 연령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데이터는 2016년부터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선택한 후 데이터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만큼의 검색량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 주별, 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 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절대적인 변화량을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보완할 플랫폼 썸트렌드를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글 트렌드와 똑같은 키워드를 넣고 한국 검색 포털인 네이버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는 것도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데 좋은 심화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눌러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 경우를 위해서 하단에 보시면 엑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각 해당되는 주별, 일별, 월별로 어떤 데이터 값이 나와 있는지 한눈에 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엑셀이 다운로드 되고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해당 일자별로 양성평등이 얼마만큼 검색되었는지 상대적인 검색량을 0부터 100까지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엑셀에 보시면 저희가 검색 설정을 일별로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치의 검색량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일별로 보는 게 너무 수치가 많다 할 경우에는 다시 데이터랩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주별 혹은 월별로 그래프를 단순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단에 검색하고 싶은 검색어를 다시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 주간으로 다시 검색을 하고 조회를 하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단순화된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네이버 데이터랩 툴 사용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썸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를 열고 썸트렌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썸트렌드는 주제에 대한 최근 일주일간의 분석 결과는 회원 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회원 가입을 할 경우에는 한 달간의 언급량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료 플랜에 가입하면 더 긴 기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하거나 다른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원하는 옵션을 클릭해 그 단계에 따라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썸트렌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썸트렌드에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금한 주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썸트렌드 사이트 가운데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푸바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소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급량 분석 결과를 보시면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채널과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일자, 전년 동기간 대비 언급량 증가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분석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SNS 게시글 수의 추이와 검색어가 포함된 블로그, 뉴스, 트위터와 같은 SNS의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연관어 검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게시글 분석 단어와 함께 언급된 단어들이 마인드맵으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연관 정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시되며 궁금한 연관어를 누르면 검색어와 연관어가 함께 언급된 게시글이 조회되어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긍정, 부정 분석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어 푸바오에 대한 긍정, 부정 단어가 많이 언급된 채널과 긍정, 부정 단어의 추이와 각 감성 언급량이 상단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창 가운데에는 SNS 게시글 안에서 분석 단어를 평가하는 긍정, 부정 단어가 워드맵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는 표 형태로도 볼 수 있고 긍정, 부정, 중립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결과창 아래쪽에서는 긍정, 부정 추이와 긍정, 부정 비율 그래프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 중 비교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비슷한 성격의 검색어 두 가지의 비교 분석도 가능합니다. 먼저 푸바오와 아이바오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소셜 분석 결과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은 형태로 언급량 비교, 연관어 비교, 긍정, 부정 비교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셜 분석과 달리 한 번에 두 가지 검색어 차이를 비교 분석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익힌 방법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며
문제와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썸트렌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나리 선생님, 네, 데이터를 활용하는 도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도구들 중에서 네이버 데이터랩과 썸트렌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이버 데이터랩과 썸트렌드를 선택한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다양한 교과 및 에듀테크 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수업 도구인지, 최신 데이터와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초, 중등 학생 및 교사 모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지 인데요. 네이버 데이터랩과 썸트렌드는 통합 검색에서 발생하는 모든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서 모든 교과에서 연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수업에서 이전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의 통계를 계산하는 데 그쳤다면 이젠 학생들이 분석하고 싶은 주제군을 설정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도덕 수업에서는 사회현상 및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검색량을 파악하여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업도 가능하죠. 또한 그 외에도 경제, 건강,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사에 따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활용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 데이터랩과 썸트렌드는 일별 데이터를 다음날 바로 결과에 반영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보다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과 썸트렌드는 특별한 설치 과정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사용법이 매우 간단해서 초등학생들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서 수업에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해당 도구들을 선택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수업은 아이들에게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김선영 선생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빅데이터가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죠. 인공지능은 개념 자체가 오래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도 다루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악당 로봇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등장하고요. 로봇 청소기나 스마트폰 속 AI도 이젠 아이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개념이라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빅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데이터이고 그렇게 20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쌓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튜브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어떤 영상을 싫어하는지 어떤 영상을 오래 보고 어떤 제목을 클릭하는지 파악하여 각 사람에게 맞는 추천 영상을 보여주죠. 이렇게 설명하니 아이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빅데이터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썸트렌드를 이용해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 분야와 연결시켜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돌을 좋아하는 아동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나 최애 멤버를 썸트렌드에서 검색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많았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게 하니 예능에 출연한 날도 있었고 SNS에서 라이브를 켰던 날도 있었고 음악방송을 나왔던 날도 있고 해외 활동을 마치고 입국한 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너무 짧으니 더 긴 기간에 빅데이터를 다뤄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소개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의 활동과 설명만 해도 아이들이 빅데이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랩과 썸트렌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이진규 선생님께서 장점을 말씀해 주시죠.
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일단은 학생들을 데리고 컴퓨터실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학생들한테 이용할 사이트를 안내하고 로그인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벌써 한 20분 정도가 흘러가 버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서 진이 빠지게 됩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기본적인 이런 신변 정리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영문 타이핑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에게 아이디 입력을 하라고 하고 비밀번호 찾아주고 이러다 보면 벌써 선생님이 지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이트들은 장점이 로그인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사이트만 안내하고 로그인 하는데 드는 그런 에너지를 고스란히 아껴서 수업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초등교사 입장에서 손꼽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메뉴의 개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메뉴가 많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 데이터랩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를 분야별로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검색어가 어떤 시기에 많이 검색되는지 알아보는 검색어 트렌드, 그리고 쇼핑과 관련된 쇼핑 인사이트, 그리고 지역별 관심도를 알아보는 지역 통계 등 이런 메뉴는 많지 않지만 정말 수업과 관련해서 알차게 쓸 수 있는 메뉴들로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이 요즘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도구들은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은 국어나 미술 및 특정 교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한정적이지만 이 데이터 관련 도구들은 주제만 잘 잡으면 대부분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학생들이 다루는 데이터들이 모두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들이라 정말 실생활과 관련된 유의미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유용합니다. 네, 로그인이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실생활과 연계된다는 것, 정말 공감되는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손나리 선생님께서 단점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네이버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주로 한국 내에서의 검색 트렌드를 다루기 때문에 국제적인 데이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는 이러한 한정된 범위의 데이터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 데이터랩과 썸트렌드는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제 데이터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 분석 결과를 다루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이버 데이터랩은 2016년 1월부터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면 썸트렌드는 일주일간의 데이터 분석은 로그인 없이 무료이지만 최근 1개월간의 데이터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분석하고 싶을 땐 유료 플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주제를 사전에 분석하여 더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거나 2가지 이상의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외에 2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관련 수업을 진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과 한계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선생님 실제로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검색한다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뉴스 기사들은 충분히 데이터가 많이 모여서 좀 빅데이터의 유의미한 개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아이들이 뉴스 기사 날짜를 보고 아, 전날에 음악방송이 있었구나, 전날에 해외에서 입국했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데이터, 분석, 통계들의 개념을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설명해주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김선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때 데이터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두 번째로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측면입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데이터 공유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고 올바른 데이터 사용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이버 데이터랩과 썸 트렌드를 사용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원활해야 하고 컴퓨터, 태블릿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기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윤리, 이쪽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도구들을 적용해서 수업을 했을 때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들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4학년 때에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했던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공부하다가 이 데이터랩을 써봤는데요. 사회 시간에 우리 지역의 중심지를 찾는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인데, 학생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는 시청과 군청 같은 곳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관광지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가는 대형 마트나 시장이 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중심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데, 그걸 데이터랩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미리 조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중심지 몇 군데를 찾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지역 통계 메뉴로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서 지역별 관심도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따른 인기 업종이 제시가 됩니다.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관공서가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소비를 많이 하는 쇼핑몰이나 시장이 있는 중심지 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가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의 중심지를 데이터랩을 통해서 찾아보고 실제로 검색을 통해서 그 지역의 중심지와 비교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대부분 일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과 데이터랩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일치하는 경험을 하고 정말 신기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수업에 활용해 보았는데요. 저는 5학년 1학기 사회에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알아보는 차시, 강수령에 관한 차시였는데요. 학생들에게 데이터랩에서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설정하게 한 후 호우, 폭우, 홍수, 장마의 검색어 트렌드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단어의 검색량이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을 본 아이들은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 5학년 실과에서는 계절에 맞는 옷차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차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하니 얇은 겉옷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얇은 겉옷이 뭐예요? 뭐가 얇은 겉옷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때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 탭을 이용해서 봄과 가을의 기간을 맞추고 패션 의류 분야에서 남학생들은 남성 의류, 여학생들은 여성 의류 분야에서 검색하게 하면 상위 인기 검색어에 트위드 자켓, 가디건, 후드 집업, 바람막이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겉옷을 학생들이 직접 찾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었던 게 몇몇 남자아이들이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선생님, 왜 여성 의류에서 원피스는 계절 상관없이 계속 상위 검색어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사실을 처음 알았고, 저 남성이고 그래가지고 그렇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희 반 여학생은 우리는 원피스 잘 안 입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숙제를 내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사계절 상관없이 원피스를 잘 입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원피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 입으면 편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원피스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의 매력 중에 하나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한다, 어떤 산출물을 낸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상을 발견하고 그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 인과관계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양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실제로 중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손나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수업 사례 들어보니까 저도 꼭 한번 중등에서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수업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기술과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융합 수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가 꾸민 학생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창업하겠다고 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패션 트렌드를 분석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연령대와 성별을 선택해서 그 결과에 따른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브랜드를 창업해서 티셔츠를 판매한다면 사람들이 티셔츠를 언제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를 파악해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활동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참고로 저 포함 많은 학생들이 티셔츠를 여름에 가장 많이 입어서 초여름에 많이 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희 반에서 1년 검색해 봤는데 남자들은 그냥 뭐 한 20위까지는 다 티셔츠가, 그래서 겨울에도 티셔츠 입는다고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저도 초여름에 가장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의 자료를 보니 3월 초, 4월 중순에 가장 많이 검색을 했더라고요. 보통 검색을 할 때 판매량으로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학생들이 커서 창업을 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도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만족도도 높아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초등, 중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손나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요? 제가 한번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교육과정 속에서 데이터 교육의 부재나 부족한 교육 내용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리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을 도출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의 참여도와 흥미를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적인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기름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생활 속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관계짓고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또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 경우에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 빅데이터 관련 직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빅데이터에서 읽어낸 여러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 빅데이터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교육과정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팀의 사례가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